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캣 김남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캣 김남현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었던 자연적인 이슈, 또 사회 문화적인 이슈, 거기에다가 정치적, 경제적 이슈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하나 우리의 피부에 실감이 나도록 이제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대격변기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나오는 이슈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전쟁 이슈, 또 기온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주구장창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어왔었던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격변의 시대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자산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도 또 기회가 많은 시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운용을 하고 또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지가 앞으로의 수십 년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지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왔었고 또 난세 속에서 영웅이 났듯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과 자산을 지키면서도 또 훌륭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고민 상담을 해보면서 이런 위험하고도 기회가 많은 시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 운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노원구 공릉동 청솔 8단지에 3년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 매물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 윗단지에 새로 공급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이 없었고 최근에는 인근 테넥시시 관련해서 통합 개발 얘기가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서 좀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3년째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곳이 노원구에 있는 공릉 8단지 청솔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지금쯤 매도를 하는 게 괜찮은지 향후 전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잘 들었고요. 3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고요? 네, 19년도 7월에 저희가 5억 7천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수하셔서 지금까지 그러면 딱 3년 동안 보유 및 거주를 하신 거네요. 실거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양도세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때가 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 개별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청자님께서도 요새 뉴스 많이 보시죠? 네네. 요새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부동산 시장이? 조정 및 하락 시장 같습니다. 조정과 하락 중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뉴스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렇게 느끼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 새롭게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매입하시려는 수요자분들은 좀 비교적 적어질 수밖에는 없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시청자님처럼 1주택 거주하는 물건까지 정리하려고 생각을 계획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새 정부 출범하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양도세 중과 배제라고 하는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시장에 동시에 같이 나올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존에 시장에 쌓여져 있었던 재고주택, 지어져 있는 재고주택에 대한 시장 공급은 늘어나는데 비교적 수요는 약해지고 있는 그런 때가 우리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격은 지금 요 상황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를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1주택으로 거주하는 집만 가지고 계신 분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내가 속된 말로 영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듣고 계신가요? 네네, 그 영끌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영혼까지. 그렇죠. 끌어모아.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근데 그 영혼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은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40%에서 50%를 받고요.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한 10에서 10%를 추가적으로 받아요. 거기다가 또 뭐 좀 젊은 분들은 부모님께서 증여하시는 금액도 뭐 몇 천에서 1억 정도 요걸 다 더해가지고 집값 대비해서 70에서 80%가량이 대출로 이루어지신 분들을 보고 우리가 영끌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영끌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영끌 하신 분들은 아주 호가를 낮춰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조정 국면이 짧게 몇 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못 버티는 사이드 쪽에서는 매도를 빠르게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시청자님처럼 5억대 정도에 사셔가지고 지금 뭐 조금 하락했어도 한 7억 중반대 가고 있는 물건을 대출을 많이 끌어다 사신 분들은 아니라면 비용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청자님께서도 대출을 좀 쓰셨죠? 네, 지금 집값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의 대출을 쓰셨습니까? 50% 정도. 현재 집값 대비해서요? 현재 집값 대비해서는 네. 40%가 안 되죠. 그렇죠.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50%를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2억대에서 3억대 정도. 근데 네. 지금 집값 대비해서는 집값이 좀 하락하더라도 50% 이상까지 LTV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청자님께서는 비용 문제가 없으신 사이드에서의 1주택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께서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더 거주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더 거주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장을 버티고 또다시 올라가서 지금 가격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 기간을 저는 5년에서 10년 사이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더 버틸 생각이 있으시다면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팔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제가 예상컨대 현재 최저로 최근에 거래된 게 7억 한 중반대인데 지금 팔려고 그러면 7억에 내놔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그 값에 팔고 싶으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더 보유하는 쪽으로 제가 일단 한 표를 드리고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가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는 최대한 빨리 팔고 새로운 집 사는 거는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세요? 일시적 2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팔고 나서 무주택으로 전월세 거래를 하시다가 매수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텀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집 팔고 더 좋은 동네 가가지고 대출을 또 끌어다가 더 비싼 집을 지금 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요 집에 계속 거주하세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그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대외적인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하락장에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는 비율이 적어요. 아무리 호재가 많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저기 인덕원 쪽이거든요. 그쪽이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었던 동네예요. 지난해에. 그런데 지금은 호재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안 좋아지고 수요자가 없어지면 호재가 의미를 퇴색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청자님께 제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보유하는 거를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곳 이사 가봤자 별 재미 없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했다가 네. 다른 곳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주 안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투자 수익으로 배팅을 하겠다라는 선택이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런 선택하시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자녀분 있으신가요? 네. 자녀분이 어리신가요? 지금 이제 취약하는 아, 어리시구나.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자녀가 3명이 있어서 그러세요. 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도 시장 장이 불안해도 무주택인 것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요? 자녀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예. 혹시 그 청약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청약도 가전이 특공. 충분한 고려 대상이기는 해요. 근데 네. 청약만 노리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신 분은 세월이 흐르면 무조건 치게 돼 있어요. 청약이라고 하는 걸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랑 내가 가점이나 특공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지를 같이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해서 내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청약을 노린다?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오게 될 물량들이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 물량의 비중은 계속 적어질 거고요. 신도시 지정된 새로운 3기 신도시 예정지들에서 나오는 청약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앞으로 최소 2030년까지는 신도시 청약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청약 물량들 중에서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 신도시, 교산 신도시에다가 청약을 넣고 싶다. 그러면 최소 하남시로 이사 가셔서 전월세로 2년 정도는 거주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계속 전월세 거주하면서 서울 안에서만 청약을 노리겠다? 그러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만약에 그러면은- 청약 노리실 거면요. 집 네네. 팔고 내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그 신도시에 해당 지역에 가셔가지고 거주부터 하세요. 수도권은 통합 아닌 건가요? 통합이긴 하더라도요. 특공 같은 경우 지금 자녀가 3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자녀 특공 같은 것도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러셨을 경우에는 이 특공 물량의 입주자 모집 공고들을 보면 해당 지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가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몰아주는 신도시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점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 부분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기타 지역으로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네네. 그러니까 확률 높이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약은.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시장 상황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투자 계획도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02-1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남시 청우동에 네,
부영 아파트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나 했어요. 아, 네, 갭 투자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지금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나요? 네. 네, 보유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지금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 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남시 네. 창우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곳의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무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무주택이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매도를 하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기 예. 조카 거를 갖다가 제가 좀 궁금해서 아, 제가 본인 여쭤보는 얘기가 거거든요. 아니시고 조카분 네네. 거. 그럼 네. 조카분께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10대고 미혼이에요. 30대시고 미혼이시다. 네. 네. 지금 그 조카분께서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거주도 하남시에서 하고 있어요. 하남시에서. 네. 하남시 쪽에 직장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하남시는 아닌데 예. 직장은 하남시는 아닌데 하남시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뭐 네. 청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예, 예. 청약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지금이라도 사면 어떨까요? 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지치기보다도 30대니까 예. 점수가 안 되고 미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요, 그 네. 청약 부분에 대한 거랑 시청자님 그 조카분의 지금 현재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청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금 전 상담자님께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네. 지금 청약 중에서 네. 특히나 공공이라던가 민간에서 진행하는 요 청약들이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의 30대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가점제로 점수가 높아야 당첨이 되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부양가족 수라던가 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던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네. 보통은 서울에서 가점제로 여태껏 당첨이 됐었던 분들이 최소 50점대는 넘어야지 당첨이 됐었어요. 네, 네. 근데 30대 초중반이신 분들께서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네. 요 청약 가점을 한번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10점에서 15점 사이에 딱 걸려버려요. 네, 네.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미혼이신 분들은.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점제에서는 탈락이에요. 네. 그러면 극히 적게 나오는 특별 공급 요쪽으로 가셔야 돼요. 추첨제 쪽으로. 근데 요 특별 공급을 받으려니까 특별 공급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추천도 있고요. 생애 최초도 네. 있고요.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 노부모 봉양 뭐 이런 종류가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미혼이신 젊은 분께 기회가 가는 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 중에서 한 20% 가량만이 그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요. 네. 그럼 한번 보자고요. 5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500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이 한 20-30%라고 쳐요. 그러면 대충 한 100에서 150개인데 100에서 150개 중에서 또 5개로 나눴죠. 특공 종류를. 그럼 20-30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20-30개 중에서 한 20%면 4-5세대? 많아야지 네. 5-세대? 네. 요걸 가지고 하남시에 있는 30대 미혼이신 분들이 다 경쟁하는 거예요. 어때요? 확률적으로 어떨까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많이 떨어지겠죠. 예, 예. 엄청 낮죠. 자, 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진짜로 이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서 붙었다 쳐요. 그랬더니 공급 가액이 얼마냐면 5억에서 6억 정도 가요. 교산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 조카분께서 현금으로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계셔야 되냐면 최소한 2-3억 정도는 보유하셔야지 마음속에 안정이 되는 그 정도 자금이 돼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 금액도 30대 초반이신 분들은 마련하시기 쉬운 분은 없으실 거예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네, 그렇죠.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제가 확률적으로나 가액적으로나 쭉 분석을 해보면 청약을 안 노리는 게 나으신 30대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요거에 대한 확률 높이겠다고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청약만 더 계속 가액 붙고 무주택 기간 유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에 내가 투자로서 놓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청약만 바라보다가 후회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뭐든지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이
아파트를 갭 투자로 매수하실 시기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대한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 작년 가을까지 거래가 막 되면서 가격이 오르다가 작년 9월, 10월 이후에 거래가 뚝 끊긴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흘러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한 번 덜컥 떨어졌어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호가를 보면 최저가 정도 수준에서만 계속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갭 투자 금액은 만만치가 않고 대출이 쪼여지는 상태에서 전세에 대한 아파트 수요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환경 자체가 아파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아파트라는 상품을 지금 갭 투자하기에는 저는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제가 대안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대안으로 제가 드리는 거는 경기도 지역에서 아파트 갭 투자하느니 서울 비싼 동네에서 네. 재개발 예정지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이런 좀 비싼 동네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동네들 중에서도 뭐 최근 들어서 21개가 선정된 모아주택이라던가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도심복합사업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런 식의 사업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서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데들도 지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1, 2억이 있어요. 네. 그런 물건들을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현금 몇천 정도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 보유를 한다면 리스크도 줄이고 투자도 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30대들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부영 아파트 그거는 지금 하면은 안 되겠네요? 저는 시기가? 그렇게 봐요. 지금 네. 보면 네. 지금은 네. 2, 3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이 현금화해서 빠져나오기도 힘든 시기예요. 예. 근데 그런 시기에 빠져나가는 그 매물을 높게 올라간 가격 상태에서 받아주는 거는 거꾸로 가는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제 생각에는 그 네. 재건축이 앞으로 또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전세 끼고서 해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시청자님, 여기가 지금 29년 차로 나와요. 현재 네네. 용적률이 203%로 나오거든요. 네. 요 정도 용적률로 경기권에서 재건축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잘 되더라도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네. 지금은 리모델링조차도 공사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 네. 거의 올스톱 상태거든요.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프리미엄 주고서 이런 물건을 지금 사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네. 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청약 쪽도 생각을 좀 하셨는데요. 네, 시간적인 기회 비용이 좀 아깝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방향 좀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깝기 때문에 좀 아쉽기 때문에 매수 보류 의견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고민해 보시고 또 계속 걱정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고민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358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59제곱미터 매도 후에 강남 일대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강남 일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 살펴주시죠. 예,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하락을 시작한 단지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에서 물건을 가지고 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하는 생각이 내 지역 또 내 아파트의 상승 추세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 지역을 조금 더 괜찮은 동네로 옮기면 더 낫지 않을까. 거기는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서초, 강남, 용산까지도 집값이 좀 빠진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런 움직임도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모양새는 좀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매수세가 살아 있었던 강남 일대의 고가 및 재건축 아파트 시장 역시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다른 동네 분위기랑 비슷하게 거래가 절벽이 온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씩 조정되고 또 호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식의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전반적으로는 큰 시장의 흐름은 아무리 지역적인 이슈나 호재가 많더라도 거스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물론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 기업의 실적이 좋고 또 그 기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 코스피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는 그 한 기업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큰 시장의 상승세가 바닥으로 갔을 때는 지역적인 부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차는 시차적인 부분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락이 시작됐었던 경기 외곽 지역에서 지금은 서울의 가장 중심부인 강남까지 차근 올 초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마포도 약간씩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강남 역시도 세월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몇 주 정도 더 흐르면 그런 비슷한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비용. 매도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또 중간에 이사를 할 때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새롭게 취득을 할 때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적냐? 수천만 원 그리고 또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시는 분은 1억 이상의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가격이 더 비싼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내야 되는 금융 비용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의 파워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현금에 지금 굉장히 비싸진 요 금융까지 추가적으로 또 새롭게 사용을 해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더 끌어다가 더 비싼 집에다가 내 자산을 올인을 해놓는다. 그런 거는 지금 현황과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고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현금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런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다가 거주보다는 투자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더 많이 둔 그런 이동 방법이겠죠. 그렇다 보면 투자로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물건은 비쌀 때 팔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쌀 때 사는 게, 즉 요 텀을 두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추가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좀 손실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경기도 덕양구에 있는 네. 능곡 현대 홈타운이라고 하는데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거주한 지는 지금 2년 한 반 정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12월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미래하고 전망, 네, 그다음에 매도 여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판다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요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1주택 상황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 조합원으로 해서 이걸 분양을 받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2주택이 되는 거가 맞는 거죠? 네, 서울 재건축 그 부분도. 아파트를 지금 보유 매수를 하고 네네. 싶다고 하셨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입주를 하게 돼요. 입주, 12월 달에. 네네네. 어딘가요? 저기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이요. 화곡동?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년 넘게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경기도 덕양구에 있는 능곡 현대 홈타운 아파트라고 하셨고요. 첫 네네. 번째로 매도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네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 네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고요. 네, 일단 저희 청자입니다. 예, 능곡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현대홈타운이 1차인가요? 아니면 2차인가요? 1차요. 1차. 네네. 여기가 이제 능곡 뉴타운 안에 포함되어는 있지만 요만큼의 지역은 이제 존치지구라 그러죠. 네네네. 현재 네. 있는 상태로 냅두는 그래서 네. 그냥 그 도로라던가 기반 시설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의 종류고 나머지 뭐 이런 동네들이야 지금 재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지역이 깔끔하게 변모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작년, 재작년에 이 지역 일대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가격이 제가 살 때보다는 네. 좀 올랐어요. 좀이 네. 아니라 많이 올랐죠. 한 네. 3년 되셨다 그랬죠? 네네. 한 2억 얼마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억 원저리에서 사셨을 거고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한 뭐 6, 7억대 정도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봤을 때 이게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나? 이건 적게 많이 오른 거 올랐- 아닙니다. 네, 많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가격으로 보니까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좀 적게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 역시도 가격적인 이슈, 지역적인 호재, 가격에 많이 반영된 상태라고 봐야 되지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 뭐 지금 내년에 내년에 뭐 1월 달에 그 저기 소사 대곡선이 네, 개통이 된다라고 얘기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호재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대곡지구가 노선이 한 4개인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소사원시선 올라가고요. 또 여기 있는 뭐 라인 연장되는 거에다가 3호선에다가 또 새롭게 신도시 라인으로 빠지는 경전철에다가 이 모든 호재들이 사람들이 요 지역에 관심 가진 이유예요. 행신동, 능곡, 대곡지구 이런 동네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관심 가졌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어떤 지역 호재가 있더라도 부동산 자체에서 한 발 빼고 봐요. 한 발 네, 멀리 안 물어서서 지금 내놨거든요, 선생님. 근데 네. 안 팔려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 단기간 동안 너무 급등해버린 가격을 매수인들은 가격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차근차근 쌓이면서 예를 들어서 한 건 거래되고 500만 원 오르고 한 건 거래되고 500만 원 오르고 이렇게 거래됐으면 모르겠는데 한 건 거래하고 다음 거래가 5천, 1억씩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허상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도 자체가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저한테 질문하신 게 이제 세금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시청자님 저는- 입주권을 가지고 네. 계셨죠. 네네. 혹시 요 아파트 샀었던 2019년도 그 시기에 네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셨던 입주권이 재건축으로서 재개발로서 무슨 단계였나요? 단지요? 무슨 단계?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단계요? 인가가 언제 났어요? 아, 선생님,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거는요, 2017년 9월 13일입니다. 17년.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뭘 알아보시냐면 네. 대체주택 비과세를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좀 네. 궁금한 사항이 예. 그 사업 시행 인가 때에 제가 그 주택이 3개였었거든요. 다 이제 음. 팔고 다 처분을 하고 지금은 네. 요 능곡 하나가 있는데 예. 그때 사업 시행 인가 그 시점에서는 집이 3개였던 거예요. 빌라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건 대체주택 비과세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 예.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은 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오히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 배제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요 안에 해당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때까지는 그 중과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중간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비과세를 받는 거는 비과세는 현재까지-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1주택 있으신 분만 유일하게 비과세예요.
네. 임대사업자를 내도 일반 과세고요. 네. 1주택만 있으신 분만 비과세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이 거주 1주택에 대해서 생애 1회 비과세 받는 거는 그냥 1주택 비과세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최종 1주택. 그러니까 요거 팔고 화곡동이 입주해서 거기 네. 들어가서 2년 살면 그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예.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비과세가 안 되고 예. 나중에 이제 이주해서 판 그 주택이 최종 주택이니까 그 그렇죠. 주택만 예. 비과세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요. 네. 2주택으로 중과 받는 거랑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주택으로서 일반 과세라도 해줄 때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예. 풀어야 되겠네요, 선생님. 일단 기준은 빨리 파는 데다가 잡으시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동안 해줬던 거 있잖아요. 내년 6월까지. 네네. 저는 요거 연장될 거라고 봐요. 네네.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은 연장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예. 근데 가격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네, 그렇지만요, 시청자님. 지금 조금 싸게 팔아서 한 6억에 팔았다 쳐요. 네. 근데 1년 뒤에 팔려 그러면 5억에도 안 팔릴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아니고 7억 돼 있으면 누가 연장을 해주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다른 선택하셔라. 사람 이런 점 감안하셔서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절세 고민 많이 하셨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또 계속 혜택 받아보시고 또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는 지금 재작년에 그 종부세가 300 나왔고 작년에 그 1200만 나와다 보니까 네, 이 급여 소득자로서 이제 일가하고 다주택자인데 네. 너무 이제 부담이 돼서 이거를 부동산 처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앞으로의 어떤 뭐 세무 관계라든지 재건축 그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제 예, 세금 예. 부담이 돼서 연락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현재 예.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 32년 전에 네. 구입한 그 상일동에 있는 그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25평짜리입니다. 네, 그게 지금 한 14억 전후에서 간다고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개는 저희들이 한 20년 실제 거주했던 그 성내동 460번지에 그 몽촌토성 403호 그 아파트인데요. 단독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20년 보유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그 신동탄으로 이사 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10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 3형제가 그걸 상속 지분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인데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가격이 지금 시가로 한 5,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처분하게 되면 어떤 순서에 맞춰서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몽촌 소송 아파트 같으면은 재건축 또 호재가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걸 좀 궁금해서 상담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한 3주택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3주택자인데 하나는 저 고덕동 신축 재건축한 아파트고 예, 여기는 거주는 안 하시고 계시고요. 예, 거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거주는 안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이는 몽촌 토성 여기가 맨션인가요? 아파트인가요? 맨션이라고도 아파트 하는데 건축법상 5층이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로 돼 아파트로 있겠네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연식이 좀 많이 됐네요. 95년식이니까 예, 예. 대충 한 3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현재 몇 세대입니까? 총? 거기 19세대이고요. 지금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38평형인데 지금 예. 가격이 한 8, 9억대 정도 가고 있습니다. 8에서 9억대 정도. 예, 예. 여기가 대충 봤을 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 재건축 가능성이나 재개발 가능성에 예. 대해서 보려면 예. 처음은 단독적으로 요 물건만 갈 수가 있을 거고 조금 더 사업성 끌어올리려면 주변에 있는 데랑 함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번역적으로. 예.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물건들의 현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옆에 붙어 있는 데들이 단독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역시 비슷한 정도의 뭐 그 나홀로 아파트 형태 예. 이런 형태 건물들이 될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예. 하나는 예. 삼성 아파트고 하나는 현대 아파트인데 복층형으로 하나는 88평형, 하나는 100평형 예. 전부 다 고급 아파트입니다. 근데 항상 그거예요.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요 아파트만 단독적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건축법상으로도 재건축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경우는 19세대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돼요. 100%에. 예. 근데 꼭 하다 보면 한 집에서 두 집은 안 하겠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조합 사업으로 가고자 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같은 가로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지분별로 종전가액 평가 받아가지고 요 예. 아파트 3개 뭉쳐서 통합 재건축 예. 형태로 해가지고 한 2동 짓자. 이렇게 갈 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갔을 때는 또 우리는 뭐 지분이 여기 조망이 좋은 지분인데 어떻게 지분별로 뒤에랑 같은 평가를 받느냐. 예. 많이 뭐 싸울 거 아닙니까? 예, 항상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합의가 잘 안 돼요. 합의가.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감히 제 맘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요 안에 구성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오는 거고 요런 동의가 있어야지 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예.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가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예, 천호동 221-14번. 천호동. 토지가 예. 몇 평 정도나 나오실까요? 그거는 뭐 실제로 좀 작아서 지금 LT가 29평입니다. 29평. 예, 예. 여기가 현재 무슨 뭐 개발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거기가 최근에 모여서 이제 그 재개발로 한다고 해서 음. 이렇게 뭐 회의가 소집이 되고 뭐 저 네. 사업 설명회 하고 좀 최근에 예.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서 걷는 움직임이 좀 있나 보네요. 예,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토지가 너무 작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필지만 가지고 어떤 건축 계획 수립하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다라고 했을 때 예. 특히나 다가구는 지금 공동 명의로 돼 있다고 하셨나요? 예, 예, 맞습니다. 형하고 여동생하고 예. 이렇게 공동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팔릴 것부터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분을 형제분들하고 매매 거래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혹은 증여라던가. 예, 예, 예. 그래야지 주택수 한 채를 좀 덜어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순서가 몽촌토성 거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 이게 예.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계시다 보니까 예. 1,000만 원 나오셨다 그랬나요? 얼마 나왔다 그랬죠? 1,200만 원. 1,200만 원. 실제로 대충 그 자산가액 태- 합계가 20억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까 다가구를 3분의 1로 나누고 그다음에 예, 예. 그저 일주 몽촌 토성하고 네. 그다음에 상일동 합쳐서 해봤자 지금 13억 8천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종부세를 1,200만 원이나 두드려 맞은 음. 거예요. 올해는 크게 오르진 않을 텐데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분 넘기시고 몽촌토성이나 여기 고덕동 신축 아파트를 부부간 증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명의 분산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필수적일 것 같고 세무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우선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또 명의 분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추천해 드렸고 또 중요한 거는 세무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남현 대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안전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인데요. 한 주간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슈가 지난주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시장이 흘러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보여는 지지만 심화되면서 지금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겠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시중에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특히나 달러화의 돈이 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풀린 돈으로 인한 소비 촉진 또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차례차례 나오게 되고요. 그보다 먼저 자산 가격의 급등이 있었죠.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각국의 중앙은행의 존립 목표는 물가 안정과 실업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말은 돼야지 금리 인상 시작할 거다. 이런 예상이 대다수였던 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6월에는 인플레가 9.1%에 달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보다도 수배 이상의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서둘러서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무려 한 번에 1%를 올릴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물가를 못 잡게 되면 전반적인 사회 경제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카드를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버는 소득 역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미상환 채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겠고요.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자꾸만 사람들의 뭐 가구 수, 인구 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단기 1, 2년 혹은 뭐 3, 4년 정도 수준에서의 수요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인데 그 돈 중에서도 단기 몇 년 동안에 빠르게 빼올 수 있는 돈은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1, 2년 안에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대출의 여지 역시도 줄어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장기간을 봤을 때에 내 자금을 담당해줄 소득 역시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경기 하락과 부동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 단기간 몇 개월 혹은 1, 2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품들을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저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투자를 하시려면 현금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출을 끼는 것도 좋겠지만 주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전세가라던가 월세가가 받쳐줄 수 있는 주요 지역들에서 갭 투자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이 될 수가 있겠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아파트 전월세 시장을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대에서 5%대까지 2배 이상이 치고 올라간 상태여서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6, 7억대를 넘어간 상태에서 요 정도 전세가를 전세자금 대출 60, 70%를 끌어서 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동 자체가 대체주택으로 혹은 서울을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이동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반전세, 월세 형태의 이동이 또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전세가 좀 저렴하면서 서울에서 꼭 이거 이하로 내려갔을 때 대체재가 없는 다세대 및 오피스텔 전월세가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물건의 종류 및 지역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신중하게 보고 특히나 지금 현금은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의 형태로 운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남아있는 이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들도 세월을 두고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셔서 참고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